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야인시대 일부 바로 출발할 텐데요. 간단하게 안내 말씀만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튜브로 참여하는 거, 두 번째 전화로 참여하는 거. 유튜브는 유튜브 검색창에서 토마토 증권통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뭐 궁금하신 종목명, 비중, 그리고 뭐 어떤 궁금하신 거 이런 거 올려주시면 우리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뭐 우리가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PD님들이 골라서 우리한테 그냥 무작위로 토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PD님들이 주는 종목, 그 종목을 해드리는 거예요. 뭐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전화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죠. 전화번호는 02-325-8200.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마찬가지 우리 PD님들이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궁금하신 종목, 그 다음에 뭐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거, 요런 거 PD님들이 물어보는 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우리하고 전화를 연결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고 그런 상담이 가능하겠죠. 자, 두 가지 중 어떤 거든 좋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야인시대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이벤트가 많죠, 그죠? 그렇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자, 크게 보면 이벤트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총리 탄핵에 대한 건 끝났지만요. 어쩌면 이재명 대표 수요일 날 선고 나오는 거 그건 시장에 별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주 후반이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주, 그러니까 31일이죠. 그때 우리나라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4월 2일은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결정하는 날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상호관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트럼프 스타일상 일단 트럼프는 질러놓고 협상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FTA가 체결돼 있어서 거의 뭐 98% 이상의 품목이 무관세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괜히 트집 잡는 거 비관세 장벽 이런 것도 뭐 포함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뭐 거기서 우리나라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하는 거, 30개월 미만만 수입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야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트집 잡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부가세 갖고도 뭐 부가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있는 나라들 전부 다 이것도 뭐 우리나라 물품한테도 세금을 물리는 건데 이것도 비관세 장벽이다.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월 2일 날 아마 그 상호관세가 나올 텐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 쪽에서 흑자가 좀 많이 나고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입장만 대변하려면 미국에다 공장 많이 짓고 있으니까 거기에 뭐 장비들 우리나라에서 쓰던 장비들 우리나라 장비업체들 이런 쪽들이 공장 짓고 있는데 공장에다 넣으려고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한 거 그것도 수출로 다 잡고 그래서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 하지만 트럼프는 그런 걸 알고도 모른 척하는 그럴 뿐이고 상호관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불확실성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출렁출렁하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둘씩 이 불확실성 구간들 이런 구간들은 하나 둘씩 없어져가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죠. 자, 일단 수급 상황을 좀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는 한 3,300억 정도 좀 넘게 매도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저런 것들 뭐 보시게 되면 이
6일 연속 외국인들 저 선물 시장에서 순 매수하다가 오늘 순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순 매도한 거 요거는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쓰이지는 않는 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 보면 저 미결작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미결작정 부분들을 보게 되면 미결작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요런 거는 단순하게 신규로 외국인들이 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는 거하고 그냥 기존에 매수 포지션이 있던 거 그거를 다시 매도를 하는 거 이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청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그렇게 신경 쓸 바는 아닌데요.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 요인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계좌에 현금이 전혀 없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글쎄요, 심리적으로 조금 압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선물 시장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자, 뭐 오늘 이 선물 시장대로 미국 시장이 좀 좋은 형태로 마감이 된다라면 내일은 또 어느 정도 올라오겠죠. 그 주 후반으로 가면 약간의 불확실성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이런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해서 현금을 조금 좀 확보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첫 종목, 종목 진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올려주신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를 올려주셨네요. 자, 비중 30%입니다. 88,000원에 30%를 매수하셨는데 꽤 많이 비중이 꽤 높습니다. 자, 근데 88,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이쪽 어느 구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차트에서 보면 이쪽 어디 한참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던 자리, 이 자리 어디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꼭 그런 부분들은 투자를 하시면서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뭐 초전도체 뭐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좀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죠. 근데 과거에는 굉장히 쌌던 시절이 있었어요. 주가가 2023년도에 굉장히 저평가돼 있던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뭐 10,000원 할 때 10,000원 20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0,000원대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초전도체 때문에 한번 184,000원까지 갔었네요. 자, 정말 많이 갔는데 지금 이때는 그 10,000원 할 때 이럴 때는 주가 자체가 굉장히 쌌습니다. 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실적 나오는 거 보면요. 저 작년에 매출액 한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영업이익이 한 291억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거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면 결코 주가가 싸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많이 오른 종목들, 요런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88,000원 정도면 여기서 고점에서 128,000원 갔다가 밀렸으니까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전저점이란 자리 있잖아요. 이런 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전저점 가격대 여기 한 84,500원 정도 되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이 갭 메꾼 자리, 이 자리가 이탈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했던 건데 그걸 못 하신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여기서 리스크 관리할 자리는 이 자리였는데 그걸 놓치셨으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는 여기서 또 61,700원이라는 가격, 찍은 가격대가 있죠. 자, 이 가격은 또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이 가격. 61,700원이에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61,7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또 한 차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그냥 보유를 해보시는 게 기술적인 부분이 전저점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전에처럼 굉장히 저평가되고
주가 자체가 싸다라면 보유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아까 영업이익 나오는 거 봐드렸듯이 그 정도 영업이익에 1조 8천억이면 결코 싼 주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61,700원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하시고요. 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위쪽으로 좀 강한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8만 원 정도 수준,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자, 위쪽으로는 8만 원 정도 가면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61,700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바이넥스라는 종목 하나 봐드릴게요. 바이넥스 17,380원에 비중 11%를 가지고 계시는 분 있죠. 바이넥스 매매할 바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매하세요. 지금 우리 CDMO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바이넥스가 그 적자 전환에 참 볼까요? 제가 한번 지난해 한번 실적을 한번 볼게요. 아마 적자가 됐을 텐데 지난해 그 적자 전환했는 거죠. 308억의 적자 전환이 돼 있죠, 그죠? 308억의 적자. 요 적자를 보고 있고 올해는 좀 시장의 컨센서스가 올해 한 142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증권회사의 전망치를 우리가 보는 거니까, 그죠? 이런, 물론 뭐 하나의 그런 기준은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될 수 있지만 이게 완전히 기준이 되는 건 아니고요. 따라서 바이넥스는요, 기술적인 반등이 있죠. 그 정도만 노리세요. 제가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어디까지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한 10% 정도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거는 크게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앞에 그 120일 입병수에 놓여 있는 가격대가 대략 19,400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오면 정리하세요. 이 정도? 19,400원 정도. 이 정도 오면 이게서 그 매도하고 빠져나오세요. 이 정도에서는요. 그리고 제가 제약 바이오를 매매를 하시려면요. 제가 몇 개 종목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그 제약 바이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제약 바이오는요.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충분한 조정을 받아줬어요. 보세요. 이게 보세요. 지금 충분한 조정을 받아줬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한때 12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주가 딱 조정받고 있잖아요. 이 구간이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제약주 중에서 실적에 비해서 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에 있는 종목이에요. 동국제약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동국제약이죠? 여러분들 이게 동국제약입니다. 동국제약은 여러분들 기업은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는 하향 추세에 있잖아요. 이런 종목이 있죠. 이런 종목을 딱 잡으면 주가 지금 전혀 못 갔잖아요. 그죠? 이 기업은 지금 여러분들 이 동국제약은 일반 의약품에서 전문 의약품 쪽으로 취급하는 동국제약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동국생명과학이 상장이 됐잖아요. 주가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 많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이고요. 이게 나와 있는 바이넥스는 반등이 나오면 19,000원 정도. 지금 자리는 주가 이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전략 매도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얼마예요?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5,621억 원이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싼 주식은 아닙니다. 앞으로 뭐 실적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19,000원 전략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올려주신 종목은 PSK 홀딩스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4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고 사고 난 다음에 빠지는데 수익 나고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요런 경우는 조금 전화를 주셨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요. 자, 이 PSK 홀딩스를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왜 이왕 저 PSK 쪽을 살려면 PSK를 매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PSK 홀딩스를 왜 매수를 하셨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자,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실적 부분들을 보더라도요. 자,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연결 기준으로 한 885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죠. 자, PSK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860억 정도 이게 저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납니다. 근데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거의 지주회사격이잖아요. 지주회사격인데 시가총액이 PSK 홀딩스는 9,100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근데 PSK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6,4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사업회사이면서도 그리고 또 뭐 이익 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 지주회사가 시가총액이 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PSK 쪽 같은 경우는 이 사업회사보다 지주회사가 더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매수하셨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자, 일단 뭐 그거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다음부터는 PSK 홀딩스를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PSK를 매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요거 PSK 홀딩스가 지금 오늘 종가가 42,500원 정도 되는데요. 자, 지금 저 6월 17일 날, 요게 주봉인데요. 작년 6월 17일 날, 85,300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길 고점을 찍고, 좀 이렇게 쭉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이 가격, 이 PSK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손절가를 먼저 좀 말씀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이 가격 저점이 37,150원입니다. 37,150원이라는 가격이 이탈하면요.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뭐 그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뭐 22평선에서도 조금 지지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다려 볼 만은 합니다. 기다려 볼 만은 한데 반등 시에는 한 47,000원대 정도 47,000원 살짝 좀 넘는 수준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래에 손절가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37,150원이니까 뭐 37,000원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가격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하시고 반등 나오면 한 47,000원 이상에서는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 컴퓨터 매수 가격 23,900원에 예, 비중 10%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중장기로 좀 이제 가져가고 싶다 이야기 하시네, 그죠? 그리고,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물어보셨네, 그죠?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추가 매수는 한 5% 정도는 뭐, 추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지금, 클라우드 쪽에서는, 한국과 컴퓨터가 사실은 주 사업이 클라우드 쪽이잖아요, 그죠? 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죠? 클라우드는. 그 다음은 보통 우리가, 지금 한국과 컴퓨터, 그럼 우리가 AI 쪽이니까, 그죠? 이 AI에 대한 성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의 성장성에다가, 지금 클라우드도, 지금 본업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한국과 그 컴퓨터가 영업이익이 404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올해도 영업이익이, 올해는 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600억도 가능해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클라우드 잘 되고 있고, 그 다음 AI 쪽이 이제 새로운 신산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5% 정도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제가 가격을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 이 종목은요, 오늘 종가가 21,100원이잖아요. 그죠? 종가가 21,100원이니까 최근에 요 저점이 얼마나, 요 저점이에요. 이게가 18,920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다리고 있다가요. 요 정도. 한 19,000원 정도 오면 이 정도에 사세요. 요 정도. 이게 오면은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한 5% 정도 있잖아요. 5% 정도. 여기에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으니 이 정도입니다. 19,000원에서. 5% 추가 매수하면 15% 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단기적으로 보시려면 얼마까지 한번 가져가시면 되냐면요. 여기까지는 24,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져가면 여러분들 한 20% 먹잖아요. 그죠? 24,000원 정도까지. 단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이제 AI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모르겠으나 이것이 성장성이 만약에 더 한층 가속화된다면 주가는 28,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죠. 이 종목은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 한 28,000원 잡으시고요. 단기적으로는 24,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 19,000원 정도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려주셨네요. 자, 30만 1,400원에 비중은 5%, 언제쯤 추매 가능한지랑 단기 목표가가 알고 싶다,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참 이 종목 진단을 하고 TV 방송 막 출연하다 보면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작년 하반기에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그때 가격대는 13만 원, 12만 원, 뭐 저 10만 원대 중반 이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왜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좀 이렇게 높은 가격에 매수하셔갖고 이렇게 좀 물어봐 주시는지, 그 부분이 정말로 아이러니해요. 혼자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그쵸? 저 밑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벌써 다 팔고 안 갖고 계시다는 얘기 같습니다.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야인시대에서만 2번 추천해드려서 한 번은 167%, 두 번은 200 몇십 %, 두 번째는 200 몇십 % 수익이 나서 리뷰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날 40만 원 좀 위에, 41만 원 위에서요, 또 일부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님하고 마찬가지로 노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수를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 이거 굉장히 좋아하고 앞으로는 또 길게 보면요, 이 42만 9천 원 정고점도 길게 보시면 넘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게 올라간다고 어디 맨날 그렇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번 급등했던 적이 2023년도 초에 한번 급등을 했었죠. 그때 뭐 3만 원대, 2만 원대 후반에서 15만 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또 이 주가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급등을 했다가 보시면 여기 월봉으로 보시면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급등했다가 또 여기 15만 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또 10만 원을 깼다가 8만 7천 원까지 빠졌었네요. 그랬다가 여기 또 뭐 24만 원 갔다가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게 되면 또 10만 원 근처까지 작년에 빠진 적이 있었죠. 주가라는 게 매일매일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한번 쫙 올라갔다가 한참 쉬었다가 또 쫙 올라갔다가 그런 모습을 그런 궤적을 그리는 게 주가예요. 그러면서 한번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갑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요. 자, 우리가 아직까지 이 종목을 매수를 안 들어가고 있는 거는 그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해 봤어요, 제가. 자, 고점이 42만 9천 원이죠. 여기서 피보나치 수열 적용해 보면 한 38% 정도, 이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도 나오는 숫자인데요. 한 38% 정도 하락 조정을 고려해 본다라면 그 가격대는 26만 원대 초반 정도 됩니다. 26만 원대 초반 정도가 되고 50% 조정을 고려를 해보게 된다면 뭐 한 21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그쪽에서 일단 좀 관심을 가져볼 생각이에요, 우리도.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기술적 분석은 조금 좀 하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62평선 근처 정도 이까지 오니까 매수하셨던 것 같은데, 자, 일단 지금 조정폭은 그걸 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추가 매수는요, 그렇게 하세요. 지금 비중이 뭐 5% 정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한 15% 정도까지 매수한다라고 보시고요. 생각하시고요. 26만 원대에서 한 번 정도 더 잡으세요. 그리고
그 또, 5% 정도는 말씀드렸던 저 26만 원은 38% 정도 조정받은 자리가 26만 원대 중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1만 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길게 본다라면 시간은 걸릴 겁니다. 길게 본다라면 이 정고점 42만 9천 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도 돌파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년에 1년 내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충분히 방송 출연할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또 우리 그 토마토 증권통에 보면요. 벌거벗은 종목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시간 내내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그 부분 살펴보시면 제가 이거 고점을 넘길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명인들의 한번 다시 보세요. 거기서 로봇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물론 로봇주를 추천은 안 드렸지만요. 2차전지 추천하면서 삼성 SDI 말씀드리면서 로봇 얘기를 해드렸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굉장히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26만 원대에서 한번 추가 매수 그리고 21만 원 정도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해서 장기로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미래 반도체를 한번 진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미래 반도체 매수 가격이 12,000원이고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단기와 중기를 물어보셨네요. 이거는 중기 종목은 아닙니다. 이거는 단기로 들어가서 빠져나오는 전략인데 이 미래 반도체라는 기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요 미래 반도체는 여러분들 반도체 업황이 좋아야 됩니다. 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야 돼요. 업황이 좋으면은 주가는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업황이 좋으면은 탄력을 받을 수 있냐면은 미래 반도체가 삼성전자와 그 메모리 있잖아요. 메모리 AS 서비스 센터잖아요. 그죠? 아마 메모리를 AS 하는 그런 센터는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 아마 이게 유일할걸 미래 반도체가. 그러니까 제가 봐서 우리나라 유일한 메모리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 그 반도체 대리점도 같이 개망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장성 자체는 없는 거죠. 그냥 유통업체예요, 유통업체. 그냥 반도체 유통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마진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요 기업은. 이거는요, 그러니까 종업원수도 얼마 안 돼요. 아마 종업원 50명도 안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마 종업원 50명도 안 될 거 한번 볼게요. 잠깐요. 종업원 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종업원 수가 41명이네, 그죠? 41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유통회사니까 그런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세요.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지면 실적은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이 실적이 확 좋아지긴 어렵습니다. 연구개발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지난해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냐? 94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반도체 업황이 좀 좋아지게 되면은 뭐 평균 영업이익은 한 150억 정도는 되는 기업이니까, 그죠? 요 정도 영업이익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지금 액면가가 이게 100원짜리입니다. 야, 나는 이제 오늘 액면가 100원짜리 이거 상상을 못했네. 예? 액면가가 100원짜리 상상을 못해서 미래 반도체가 보니까 액면가 100원짜리 종목이네요. 지금 상장 주식수도 1,400만 주고 지금 최대 주주가 지분을 73%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적네, 그죠? 1,400만 주 중에서 최대 주주가 73%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통 물량이 적잖아요. 요거는 조금만 좀 땡기면 뭐 주가는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중기 종목은 아니고 단기로 접근하시는 종목이고요. 이거는 오늘 종가가 이제 12,450원이기 때문에 이건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다. 요 정도는 한번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반도체라고 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죠? 이 반도체 사이클이잖아요. 최근에 메모리에 좀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반도체는 뭐 요 정도까지는 16,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이니까 이 정도 오면요.
전략 매도하세요. 전략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이고요. 반도체는 제가 좀 시간이 나면 내가 반도체 내가 또 정규 석자 제가 정해서 한번 이야기해 줄 테니까 미래 반도체 16,000원 전략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차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 21만 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5%. 단기, 중기, 장기 전략 좀 얘기해 달라고 해주셨네요. 자, 지금 오늘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조금 의존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양 자체는 괜찮습니다. 자, 거래량 확 늘어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거래량을 뒷받침한 게 기관이 한 35만 주 정도 순매수했고요. 자, 외국인들이 또 한 25만 주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양선 뽑으면서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또 122평선이 아래로 향하면서 주가를 좀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돌파가 내일 이 부분이 돌파가 좀 돼줘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이 부분이 돌파가 안 된다라면 조금 주가는 현재 수준에서 좀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변수가 있죠. 트럼프. 자, 트럼프가 이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 이쪽하고 관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막 이런 얘기들 하루가 다르게 말이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캐나다하고 멕시코 쪽에서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만드는 것들, 완성차들 넘어오는 것들, 이 부분에 대한 관세에 대한 우려가 없어진다라면요. 그때는 좀 어느 정도 강한 중기적인 관점이겠죠.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때 목표가는 한 24만 원 정도까지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잘 풀려나간다라면 24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가는 이거는 실적들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실적에 비해서는 굉장히 싼 종목입니다. 자,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4조 정도 났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한 14조 정도는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현대차의 시가총액은 한 44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굉장히 싼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 여기 한 28만 원 이상대, 29만 원, 30만 원은 일단 거기는 역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요. 그쪽에서는 좀 더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면 한 28만 원대 이상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 SDS 한번 봐드릴게요. 삼성 SDS 13만 원에 그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지금 보니까 이제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 이거는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삼성 SDS가 여러분들, 지난해 그 영업이익이 9,111억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난해 영업이익 9,111원 우리가, 10배 계산하면은, PR이 10배 계산하면은 이게 9조잖아요. 그죠? 9조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딱 9조예요. 그런데, 아마 삼성 SDS가 앞으로 향후 영업이익이 1조 정도는 나올 거예요. 1조 정도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적정 가격이 대략 한 얼마 정도의 적정 가격이 나오냐면요. 지금 주가가 12만 300원인데 내가 어림잡아서 지금 적정 가격을 계산하면 적어도 19만 원 정도로 나와야 돼요. 이게 적정 가격이에요. 주가가 지금 종가가 오늘 12만 원대니까, 할인율이 상당하죠. 그죠? 이거는, 지금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지금 실적은 앞으로 사상 최대가 나올 텐데 주가는 지금 이 저점에 와 있는데 이게 주가가 최근에 올라갔던 게 있잖아요. 이게
AI의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AI 힘을 지금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삼성 SDS나 뭐 카카오나 그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 있죠.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전혀 지금 AI에 지금 지금 그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하세요. 요거는 가지고 기다렸다가요. 추가적으로 좀 내려오면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최근에 주가가 11만 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요 정도리. 뭐 이거는 기다리고 있다가 요 정도 내려오면 얼마 정도? 한 11만 8천 원 요 정도. 이 정도요? 한 11만 뭐 8천 원 정도. 또는 뭐 11만 7천 원 정도. 이 정도 내려오면요. 이게서는 지금 비중을 10%까지 있으니까 한 5% 정도 추가 매수하세요. 해서 이거는 좀 여유 있게 가져가는 전략. 짧게는 120일 입병성이 놓여있는 가격대 13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좀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요 정도 가져가셔도 돼요. 15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도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삼성그룹의 주가가 좀 움직여줘야 됩니다. 삼성그룹의 주가가 좀 움직여주면 주가 탄력 좀 받을 것이에요. 참고를 하시고요. 추가 매수 하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현대미포조선 봐드리겠습니다. 11만 5천 원에 매수하셨네요. 자, 비중은 10%, 손절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하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 현대미포조선 차트를 보면요. 지금 요즘 거래소가 하나 새로 생겼죠. 자, 뭐 아침 8시부터 거래하고 오후에 저녁 늦게까지 거래하는 넥스트 거래소가 하나가 새로 생겼습니다. 물론 뭐 독점 구도를 깬다라는 거 이건 좋은 거다라는 생각인데요. 차트는 왜곡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이런 종목들 되게 많아요. 현대미포조선도 오늘 상한가로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며칠 전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하한가로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차트는 좀 왜곡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요런 것들, 요런 차트가 나오면 그건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뭐 당분간은 이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뭐 제도 개선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차티스트들 지금 굉장히 피곤하게 생겼어요. 자, 평상시에 이렇게 장대 음선이 나오면 이거는 와, 이거 죽었다 이렇게 복창해야 되는 차트니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자, 지금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 위에 거 이만큼은 싹둑 잘라내 버려야 됩니다. 싹둑 잘라내 버려야 되고 없는 걸로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상태는 뭐 이 조선주가 최근에 가장 각광받은 게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우리나라 조선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진짜로 빈말이 아닐 겁니다. 미국은 조선업이 완전히 사양사업화 돼 버렸어요. 근데 지금 뭐 물론 전체적인 군사력으로 따지면 중국이 아직 미국한테 안 되죠. 근데 해군력 하나만 놓고 보면요. 중국은 조선이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나라도 뭐 이기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 만드는 거 건조량만 보면 세계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모함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이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중국한테 미국이 지금 해군력 하나는 어쩌면 뒤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게 급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조선소하고 협업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겁니다. 자, 뭐 그렇게 큰 틀에서 본다라면 뭐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면 그쵸? 좀 향후에 긴 관점에서는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여기 122평선을 좀 여기 계속 지지받는 모습입니다. 이게 122평선이 쉽게 이탈하진 않을 것 같아요. 쉽게 이탈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굳이 뭐 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저 가격대 있죠. 전저점 찍은 자리. 전저점 수준이 242평선 그 아래에 있기
전저점 수준이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242평선은 자연스럽게 깨는 그런 상황이 되죠. 현재 상태에서는 이 손절매 물어보셨는데 손절매를 감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전저점 10만 1,100원이네요. 10만 1,100원 그러니까 뭐 1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 원을 만약에 이탈한다라면 그 10만 원이라는 가격 이탈하면 한 9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도 좀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리스크 관리는 10만 원 이탈하면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이거 뭐 믿을 수 없는 거고, 자, 반등이 나온다라면 글쎄요, 뭐 한 12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는 10만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위쪽으로는 12만 원대까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 현대 모비스 한번 봐드릴게요. 현대 모비스를 이분께서 가지고 계신 가격대가 31만 2,182원이네요. 그리고 비중도 지금 40% 가지고 계시네, 그죠? 이분께서 지금 3년 동안 지금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월봉 차트 한번 볼까요? 월봉 차트 보면은 3년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31만 2천 원이면 요 정도 가격이네, 그죠? 이 정도에서 매수하셨네, 요 정도. 야, 이게가 그러니까 2021년도네요. 2021년도. 요때 31만 2천 원에 매수하신 거죠, 그죠? 비중 40%. 많이도 가지고 계시네. 오늘 종가가 얼마입니까? 오늘 종가가 27만 9,500원이죠.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다, 그죠? 앞으로 한 15% 정도 올라가면 이제 매수가에 도달하네요. 현대모비스가 여러분들 지난해에 그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왔냐면요. 3조가 나왔어요. 3조. 예? 지난 영업이익 3조 한 735억 원이 나왔잖아요. 지난해에. 올해 현대모비스의 영업이익을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가 한 3조 5천억 가까이 돼요. 3조 5천억 가까이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대모비스의 시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시가 총액이 지금 25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죠. 굉장히 싼 거죠. 현대모비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3조가 나왔는데 지금 시가 총액이 2조 5천억밖에 안 돼. 25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주가 굉장히 싼 거죠.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에 지분도 가지고 있죠. 현대차 지금 시가 총액이 얼마예요? 44조 가까이 되죠. 여기에 지금 얼마? 지분 21%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만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거기가 9조잖아요. 9조. 그죠? 상당히 현대모비스 주가가 싼 거죠. 실적에 비하면 너무나 주가가 싼 거죠. 아마 자동차 종목군 중에서 이만큼 아마 싼 주식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4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내보세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를 지금 보고 계세요. 월봉으로 보시면요, 보세요. 앞에 전혀 지금 막힘이 없잖아요, 보세요. 돌파 나왔잖아요. 이거 바라보는 거죠. 저는 조만간에 30만 원 정도까지 하면 돌파가 나올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0만 원까지. 그러니까 매수 가격. 그 대신에 이제 31만 2천 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요 정도 오잖아요. 오면요, 지금 비중을 40% 가지고 계시니까 비중 줄이세요. 비중을. 그러니까, 다른 주식을 아마, 다른 2차 전지를 아마 가지고 계셨으면 손실이 엄청 났을 텐데, 그나마 기본적인 개념을 놓고 보면 주가가 이렇게 싼 주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회복이 되는 거죠. 그죠? 다른 주식을 아마 가졌으면 아마 손실이 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식을 기본에 충실하시라고. 주가가 싼 주식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실적 뒷받침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40% 가지고 계시니까 이게 오면요 15%만 남겨놓으세요. 이거는 남겨두셔도 돼요. 나머지 얼마? 25% 매도하세요. 이거는 매도하시라고. 15%는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한번 최대한 가져가보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리가캠 바이오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 10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매수하셨네요. 조금 길게 보고 보유 중인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그거 좀 알려달라고 해주셨네요. 자, 뭐, 제약바이오 쪽 섹터 중에, 저는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도, 이 뭐, 신약들만 막 개발하고, 그런 기업들은 그렇게 크게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이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암젠에다가 과거에 뭐 1조 6천억씩 막 이렇게 기술 이전도 하고, 기술 수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터리,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저 제약바이오 쪽을 좋아하는 쪽은 저는 숫자도 지켜 나오고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자, 하지만, 이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향후에 주가가 위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승 동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뭐냐면요. 봄에, 이 제약바이오 쪽이 좋은 시기가 있어요. 언제냐면 1월 달에 CES하고 비슷한 시기에 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봄에 좋습니다. 지금 봄에 유럽 암학회 있고요. 또 4월 달에 미국 암학회 있죠. 그 다음에 미국 임상종양학회 있고 학회들이 5월 달까지 쭉 줄지어서 있어요. 자, 근데 그렇더라고요. 4월 달, 미국의, 암학회, 요게 지나고 나면 또 시들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이 ADC 관련해갖고, 거기서도 아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주가도 좀 많이 빠졌네요. 주가도 좀 많이 빠져서 전저점 수준 그 근처까지 좀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면 위쪽에 아래쪽에 242평선이 또 좀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학회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라도 부각이 좀 되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이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뭐 봄에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주가 한참 시들해갖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4월 달 정도까지 들고 간다라면 일단 13만 원 정도 수준, 13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 수준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잘 보셔야 돼요. 뭐 어떤 좀 큰 뭐 기술 이전이라든가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모멘텀들이 만약에 터져준다라면 돌파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거를 뭐 점쟁이처럼 예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자, 보유를 하시고요. 보유를 하시고 한 13만 원 근처 정도까지 가면 아마 뭐 그런 얘기 4월 달 정도에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12만 원대 중후반 정도 그 정도까지 가시면 뉴스를 좀 잘 살펴보세요. 어떤 뉴스들이 나온 게 없는지. 뭐 거기서 다른 뉴스 같은 게 좀 좋은 게 하나 터져주면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한 12만 원대 중후반 정도에서 그때부터 뉴스를 좀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뭐 별다른 소식이 없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팔고 나오시면 될 거고요. 뭐 어떤 좋은 호재가 터져버리면 이 가격을 돌파하게 되면 이 전고점 이것도 돌파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좀 길게 보유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3만 원 정도, 12만 원대 후반 정도요. 그 정도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이노와이어리라는 종목이 있죠. 하나 봐드릴게요. 22,200원에, 지금 비중 5%를 가지고 계시는 분. 비중 딱 5% 가지고 계시네, 그죠? 제가, 가감하게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이게 나와 있는, 이노와이어리라는 종목을 이분께서 지금 22,200원에 샀잖아요. 제가 한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22,200원에 예, 지금 5%를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노와이어리라는 기업 자체가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을 평균 보통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왔던 기업이죠. 예, 그런데 지난해 이제 영업이 확 줄어들었죠. 그죠? 한 23억 정도. 많이 줄었네. 그죠? 거기가 100억대에 있던 영업이익이 한 23억 정도 확 줄었는데 우리가 이게 나와 있는 이노와이어리라는 기업 자체가 우리가 통신 데이터 트래픽 정보를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예, 분석해서 그 결과를 이동통신 사업자한테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잖아요. 그죠? 이노와이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기업 자체는요, 나쁘지 않아요. 기업은 나쁘지 않다니까요. 이거는 지금 이제 움직이려면 한번 주가가 보통 우리가 5G 관련돼 있는 종목 하면 주가 한번 움직여줬어요. 움직였다가 이제 모멘트 지금 줄어들어서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손절가는 지키세요. 제가 손절가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요 손절가를 깨고 내려와 버리게 되면은 추세가 무너져 버립니다. 보통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게 이 추세라고 하는 거지 추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추세는 나아가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힘. 상승 추세 때 쉽게 꺾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락 추세를 가면요 쉽게 꺾입니다. 보통 추세를 한번 타잖아요. 한번 추세 타면요 1년, 2년, 3년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요. 추세가 하락하면요 1년, 2년, 3년 하락을 해요. 그거는 어디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기본적인 경기선이라고 하는 요 120일 이평선이 이걸 보세요. 이게 깨지면 안 돼요. 이게 120일 이평선 보세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요. 이게 손절입니다. 손절. 이게가 손절입니다. 손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손가락을 잘라버린다는 뜻입니다. 손절이란 말에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픔을요, 과감하게 돌려내는 거죠. 이게 손절이란 뜻이에요. 요거는요, 여러분들, 이게 무너지면 안 돼. 이게 무너지지 않는 한은 가져가면 왜?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손절 라인은 얼마냐? 손절 라인을 제가 말씀드리면 얼마? 120일 이평선 지금 가격으로 놓고 보면은 19,500원 가까이 돼요. 19,500원 요 정도는 손절하세요. 비중이 5%밖에 안 되고 매수한 가격대가 또 22,200원밖에 안 되니까 큰 손실 아니거든요. 여기가 손절 라인. 요것만 깨지 않으면은 이거는 앞전 고점 돌파도 저는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앞전 고점이 얼마입니까? 대략 한 23,0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하면 전략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카카오 올려주셨네요. 자, 5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1%입니다. 자, 너무 오래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단기 중기 전략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셨네요. 자, 56,000원 정도면 최소한 가격대가 1년 이상은 들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참 이거 작년에 진짜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종목이었죠. 1년 내내 흘러내리기만 하고 자, 그리고 지금은 하락 추세는 좀 벗어난 것 같아요. 하락 추세는 좀 벗어났고 아무래도 이 AI 관련해 갖고 지금 이 카카오나 네이버나 근데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좋습니다. 자, 저는 이 카카오를 매매할래? 네이버를 매매할래? 그러면 저는 그냥 네이버를 매매합니다. 아무래도 그 AI라는 쪽 요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네이버는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AI 하이퍼클로바 X라는 LLM 모델 요런 것도 개발한 게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로봇 사업도 잘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를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카카오를 오랫동안 물려서 들고 오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적인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여기서 박스권 이 하단 채널 이 부분은 좀 벗어나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는
자, 좀 이 하락 채널 이 부분은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완전히 벗어났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모습일 거예요. 고점은 이쪽, 그 다음에 저점은 한 이쯤 되겠네요. 자, 고점은 한 45,000원 근처가 단기적인 고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저점은 4만원 약간 아래 구간, 한 38,000원 정도, 그 정도가 저점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단기적으로는 이 45,000원 근처까지 가면 좀 저항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여기를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요게 예, 됐네요. 자, 여기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고점 찍은 자리가 있죠. 자, 이 가격을 살펴보면 이 가격을 살펴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게 잘 안 되네요. 자, 여기 중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여기 고점 찍은 자리가 71,000원 정도죠. 그리고 여기 고점 찍은 자리가 61,000원 정도입니다. 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AI 쪽이 지금 워낙 좀 부각이 될 수도 있죠. 핫하게 부각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자, 61,000원에서 71,000원 사이 한 65,000원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자, 그 자리 정도 65,000원 수준 정도가 또 저항선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 말씀드린 가격대, 그 가격대 중기적으로는 6만원, 65,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45,000원 이상 되면 45,000원 근처에서는 저항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한번 봐드릴게요. 알테오젠 매수한 가격대가 41만 원에 이분께서 매수하셨네, 그죠? 10%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요. 물론 이게 나와 있는 알테오젠 기업이 사실은 2021년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가 지난해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그죠? 254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잘 보세요. 예, 적자를 보고 있다가 254억의 지금 알테온이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올해 지금, 예상하는 증권회사 컨센서스가 올해가, 한 70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올해입니다. 2025년도. 그 다음 내년도에, 지금 2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2026년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까지 가려면은요,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사실은 이 기업의 주특기가 뭐예요? 글로벌 제약업체한테 기술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아주 불투명합니다. 이게 불투명한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HBM의 주가도 지금 최근에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왔죠, 그죠? 이게 나와 있는 알테오젠은 저는 이 종목 주가는 언제든지 급등도 나올 수 있지만 급락도 나올 수 있어요. 리스크가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거의가 시가총액이 20조 가까이 되잖아요. 20조 가까이. 그죠? 지금 20조 가까이 되잖아요. 19조 9천 가까이 되니까 거의 20조잖아요. 리스크가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이게 매매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개인들이 이런 종목에 들어가서 매매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아주 위험하다고 저는 봐요. 한번 무너지잖아. 보세요. 이거 한번 무너지면요. 이 기본이 빠지는 게요. 이 기본 이거 40%짜리 하락이에요. 한번 빠지면요. 물론 올라가면 또 그만큼 또 수익도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리스크를 항상 안고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하나 볼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요 이야기 제가 해드렸잖아요. 볼까요? 아까 제가 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HLB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딱 지금 요 임상에 딱 승인 받지 못하니까 HLB 주가 한번 보세요. HLB 주가 한번 보시라고. 지난주 금요일 그냥 보세요. 그냥 한가 들어가 버리죠. 그죠? 한 방에. 한가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한가가 딱 들어가잖아. 그럼 멘탈이 무너져 버립니다. 멘탈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주식은 멘탈이 무너지면 게임이 끝나는 거라니까요. 지 아무리 강골도 못 낀대요. 그럼 이게 나와 있는 알테오를 꼭 매매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꼭 매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이게 고점에 저점에 있는 종목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월봉에 이게 일봉 차트기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제 말을요 그냥 대강대강 듣지 마세요. 제가 이 바닥에서 35년 동안 제가 굴러먹은 사람입니다. 35년 제가 굴러먹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 제가 감을 하나 못 잡아요, 감을? 내가 감 하나 못 잡겠습니까? 이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면 이건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이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매매하면 확실하게 알테오젠이 하는 영업이 있잖아요. 이걸 완전히 간파하든지 알테오젠을 매매하시려면 적어도 의학 박사는 돼야 돼요. 의학 박사가 아니면 안 돼요. 적어도 의학 박사가 돼야만이 이 종목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추어 실력 가지고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공부를 해도 잘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되도록이면 매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매수가 오면요. 41만 원 정도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은 뭐 40만 원 정도의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리스크 관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종목이다. 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이게 위험하게 투자하느냐. 안정적으로 매매하는 습관을 좀 들이면 안 됩니까? 이걸 매매해야 되겠어요? 이거는요, 반동쯤에 매도하세요. 반동쯤에는요, 한 40만 원 정도까지 하면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오면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수페타시스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49,815원에 15% 신주 들어왔다 증자 참여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올려주셨네요. 앞으로 대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자, 우리 시청자님들이 야인시대라는 프로 있잖아요. 야인시대라는 프로. 이거 언제 다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2023년 4월 3일 월요일이 첫 시간이었어요. 첫 시간으로 처음 프로그램 개편해갖고 만들었을 때 그날 야인시대 첫 종목으로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이 이수페타시스였어요. 그때 주가가 9,700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58,000원까지 갔으니까 뭐 이것도 한 400 몇십 프로 정도 수익이 말씀드렸을 때보다 수익이 난 거죠. 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주가 자체가 엄청나게 쌌습니다. 주가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 주가도 엄청나게 싸고 MLB라는 거, 자, 고다층 PCB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하면요. 그때 당시에도 추천드리면서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슈퍼컴퓨터나 데이터 센터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는 PCB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경쟁업체도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야인시대 처음 개편하고 첫날 첫 시간에 추천주로 이수페타시스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썩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이거 회사가 돈을 못 버는 회사도 아닌데 유상증자도 한다 그러죠. 물론 다른 회사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은 포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주주들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렌텍이라는 회사를 2016년도에 그때 당시에 그 회사도 돈을 꽤 벌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또 유상증자를 갑자기 돈 벌면서도 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이렌텍이라는 회사 매매 안 합니다. 지금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도 한번 뒤통수를 친 거잖아요. 주주들을. 뒤통수를 친 거기 때문에 뭐 저라면 매매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다층 PCB가 과거에는 MLB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과거에는 뭐 대덕전자나 이런 쪽들도 만들었었어요. 근데 대덕전자나 뭐 이런 쪽은 다른 기판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MLB 쪽에서 손을 뗐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독점 체계 그런 독과점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자, 지금 유상증자 청약하는 건 찬성입니다. 청약하는 건 찬성인데,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많이 높아요. 49,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벌써 작년 7월 달 막 고점 찍고 밀릴 때 그때 매수하셨다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증자 청약은 받으세요. 증자 청약은 받으시고, 자, 뭐 그것까지 받으시면 저 비중은 좀 더 늘어나겠죠. 자, 일단 그거까지 받으시고, 자, 한 45,000원대 정도, 자, 뭐 조금 좀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작년 10월 달에 고점 찍은 자리하고 8월 달에 고점 찍은 자리, 그 자리가 45,000원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마찬가지 그 정도 43,000원대 정도 수준까지 반등이 나왔네요. 자, 뭐 증자 청약을 하면 이 평균 단가는 좀 떨어질 겁니다. 한 45,000원 근처 정도까지 올라오면 한번 끊어주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자,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뒤통수 친 종목이니까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뭐 그런 거 이렇게 뒤통수 안 치고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반등 나오면 45,000원 근처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한온 시스템 있죠? 한번 봐드릴까요? 한온 시스템. 안 보셨죠? 예. 그래요? 포스콜딩스,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한번 착각을 했네요. 그죠? 포스콜딩스에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포스콜딩스 가지고 계시는 분 아마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죠? 포스콜딩스가 여러분들 최근에 저는 그 요 2차 전지주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포스콜딩스를 2차 전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 2차 전지를 보시고 매매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포스콜딩스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알래스카에 지금 프로젝트 있잖아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알래스카 주지사가 내일 아마 방한하죠. 내가 알기로는 내일인가 모레 정도 아마 방한할 거예요. 그러면 알래스카 주지사가 우리 한국을 방한하는 이유는 이 프로젝트에 좀 참가에 좀 공을 들이고 있지 않겠느냐. 그죠? 그리고 요 길이가 이게 지금 요 터미널, LNG 터미널도 만들어야 되고 그 길이가 엄청난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포스코홀딩스다. 그래서 사실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최근에 주가 올라온 겁니다. 2차 전지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고요.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주가가요. 이게서 22만 원대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 포스코라고 하는 요 자산 가치가 상당합니다. 여러분들 LG화학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은 삼성 SDI도 마찬가지. 저는 2차 전지주 중에서 저는 딱 3종목만 매매를 하는데 포스코홀딩스나 또는 삼성 SDI나 LG화학 요 3종목만 보시면 돼요. 이 3종목은 앞으로 2차 전지주의 성장성은 있잖아요. 그죠? 그건 먼 이야기고요. 최소한 한 연말 내년까지 내다보는 것은 2차 전지고요. 당분간은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뭐 삼성 SDI 같은 뭐 ESC 같은 이런 종목은 충분한 그런 가치가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은 주가가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 있는 거죠. 포스코홀딩스는. 저는 주가가 대단히 싸다고 봐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주가가 최소한 단기적으로 40만 원까지는 내다보세요. 이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게 중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 단기를 보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 중기 종목이에요. 단기를 보는 종목 아닙니다. 이게 나와 있는 요 포스코홀딩스하고 그 다음은 우리 그 이재필 전문가가 그 이야기해 드렸던 이게 나와 있는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 있잖아요. 이런 거요. 이게 삼성 SDI잖아요. 삼성 SDI는 적자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적자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요 삼성 SDI 이런 종목은 앞으로 요 전고체라고 하는 이 전고체 이 배터리라고 하는 거 이것은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앞으로 향후 한 2026년 되면요. 영업이익이 1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이게 나와 있는 포스코홀딩스는 예, 좀 2차 전지 플러스 가치주라고 보셔도 무방한 종목이니까 이거 쉽게 매도하지 마세요. 이 주가가 여러분들 이게 조정 받으면 어디까지 조정은 받을 수 있냐면요. 기술적으로 보면 조정은 한 28만 원까지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요.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종가가 30만 8천 원이니까 이 정도 조정 받으면 충분히 40만 원, 제가 단기로 40만 원, 이거 오면 이겨서 결정을 하세요. 이겨서 결정하시면 되고, 그 이하에서는 계속적으로, 보유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요. 꼭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종목 진단은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야인시대, 히든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히든카드 우리 이제 이재필 전문가님. 예. 오늘 또 히든카드가 또 어떤 종목이 기대가 되는데요. 예. 오늘 히든카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히든 섹터는 AI 쪽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 AI라는 거요. 이거는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많이 제재를 하잖아요. 반도체 칩, 엔비디아 칩 수출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는 G800이라는 그런 칩을 만들어서 중국 맞춤형으로 수출하고, 그것도 못하게 하고 계속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모든 게 AI라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I는요, 진짜로 국가의 미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글로벌 국가의 위상들은 AI가 좌우할 겁니다. 그래서 이 AI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자, 이 AI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정도, 구성 요소를 말씀드리면 한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전기가 많이 들어가요.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걸로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사람 머리에 해당되는 반도체 칩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AI를 교육시킬 수 있는 그 데이터. 뭐 사람으로 따지면 뭐 자라면서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뭐 챗GPT나 그록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구글의 제미나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만든 딥시크,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이에요. 자, 근데 지금까지 칩 쪽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죠. 엔비디아 얼마나 올랐습니까?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잖아요. 끝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끝이란 얘기는 아닌데 이게 조금 약화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딥시크라는 회사가 풍선을 하나 쏘아 올린 겁니다. 공을 하나 쏘아 올린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 파라미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매개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 GPT-4 같은 경우는 이 매개 변수가 1조개예요. 1조개. 근데 일반적으로 이 파라미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AI가 똑똑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GPU를 몇만 장, 막 수십만 장, 10만 장, 20만 장, 테슬라에서는 20만 장까지 늘린다 그러죠. 이렇게 막 돈으로 이렇게 발라서 머리를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이 AI의 사이즈를 늘리진 않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GPU에 대한 수요도 아직까지도 계속 늘어나고 수요가 있지만요. 다른 칩 쪽, 이런 쪽도 기타 시스템 반도체 쪽, 이런 쪽으로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애플 같은 경우는 TPU라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서 쓰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 흔히 아는 좀 알고 있는 NPU 요런 것도 있고요. 뉴로모픽 칩도 있습니다. 자, GPU에서 기타 시스템 반도체 쪽 요런 쪽으로도 관심이 확산될 거고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중대성이 또 이동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주가 흐름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선행 투자를 하는 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제가 이 야인 시대에서만 해도 더블 이상 간 종목들요. 그 중에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500%가 넘었었고요. 아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400% 이상이죠. 큰 그림을 본 거였어요. 자, 큰 그림을 보고 미리 다른 사람들 얘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 관심 갖기 전에 선행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의 비결입니다. 자, 히든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집어 주시고요. 자, 뭐 종목들 이렇게 쭉 뽑았는데요. 첫 번째 칩셋미디어, 삼성전자. 칩셋미디어하고 삼성전자는 칩하고 관련된 종목이죠. 자, 그리고 네이버, 가비아. 네이버는 그 알고리즘도 있고요. 하이퍼클러버 X라는 알고리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이기도 합니다. 네이버하고 가비아는 데이터하고 관련되는 그런 걸 수 있겠네요. 한글과 컴퓨터, 와이즈넛 이렇게 6종목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 중에 오늘 히든카드는 칩셋 미디어입니다. 자, 이 칩셋 미디어를 고른 이유는 아까 명인복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비디오 IP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IP는 설계 자산입니다. 자, 그리고 NPU IP도 갖고 있어요. 이 NPU가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자, 이 IP라는 거는 이 NPU를 설계할 때 필요한 설계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NPU 같은 경우는 IPU 보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걸 빌려주기만 하면 돈이 되는 겁니다. 자, NPU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최적화된 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출의 대부분이 라이센스하고 로열티 수입이고요. 이 칩셋 미디어도 작년이었던가요? 재작년이었던가요? 한번 추천해드려서 이 야인 시대를 통해서 추천해드려서 더블 넘게 난 종목입니다. 한번 그렇게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이에요. 추천해드렸었어요, 과거에도. 자, 지금 많이 빠졌길래 다시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는 NPU 관련해갖고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 제재할수록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28,000원, 2차 목표가는 22,800원, 손절가는 16,4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저는 그 야인시대 히든카드의 섹터, 제가 이슈가 어떤 거냐면요. 흑자 전환, 5월 턴 어라운드 기업 찾기. 저게 흑자 전환하거나 완전히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찾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가 총액이 1조 원 이상입니다. 시가 총액 1조 원 이상 종목 중에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뭐 52주 최저점이라든지 또는 뭐 6개월 최저점이라든지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기업 중에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유력한 그런 기업 또는 실적의 턴 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한 6개 되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6개 종목을 보면 어떤 종목이냐면은 롯데에너지 멀티리얼즈, 이마트, LG약, 그 다음은 SK바이오팜, 하나솔루션, 그 다음 HD현대 인프라코아. 저 기업들이 올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거나 또는 실적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요. 저 중에서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G 화학이 되겠습니다. 제가 LG 화학을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LG 화학은요 포트폴리오가 잘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2차 전지 한 60% 가까이 되죠. 그 다음 석유화학 한 30% 가까이 되죠. 그 다음 첨단 소재 있고, 그 다음은 생명과학이 있잖아요. 이제 사회 포트폴리오가 잘 되어 있다는 것. 저는 측에서 2차 전지가 좀 나쁘게 되면 여러분들 석유화학에서 또 강력한 또 모멘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포트폴리오가 잘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입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77조잖아요. 그 77조의 81%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50조가 넘어가야 돼. 50조가.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LG하게 지금 시가총액이 20조가 안 되잖아. 18조밖에 안 되잖아요. 대단히 주가가 싼 가격에 놓여 있죠. 내가 만약에 LG화학에 내가 대표이사면, 이거 순수한 내 생각입니다. 내가 LG화학의 대표이사면 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한 10% 팔겠습니다. 한 지분 한 5%나 한번 10% 팔겠어요. 저는 팔겠어요. 지금 81%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LG화학이 중국이 지금 그 화학 제품에 대해서 공급 가행을 하니까 LG화학이 지금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지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석유화학 쪽에서 저는 상당한 메리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것이고요. 자, 가격 전망 제가 한번 볼까요? 제가 차트를 가지고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보고 계신 차트인데 그 매수 가격은 있잖아요. 매수가는 내일 아침에 그냥 시초가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초가에 들어가는 전략이에요.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죠. 1차 목표가입니다. 1차 목표가를 30만 3천 원, 2차 목표가를 33만 원, 3차 목표가를요 40만 원. 요 세 개를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 1차 30만 3천 원, 2차 33만 원, 3차가 40만 원을 제가 내다보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저는 50만 원도 저는 가능해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보는 사람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21만 원을 손절 라인으로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요. 비중은요, 비중은 20%입니다. 비중은 20%. 그 다음은 보유기간은 최소한 1개월 이상, 최대 6개월. 짧게는 1개월이고요. 최대 6개월 이상 가져가신다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 한마디 하시죠. 예,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늦은 시간까지 많은 시청 감사드리고요. 벌써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끝낼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예. 자, 많은 시청 감사드리고 좋은 꿈 꾸시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